자, 안녕하세요.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은행 편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에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아무튼 그 해당 은행의 이슈, 기업 분석을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오늘 첫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첫 기사는 메타버스 대세될까? KB 신한 리딩뱅크 판단 갈린다에 대한 기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리딩뱅크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KB하고 신한 이 두 개의 금융지주거든요. 그래서 몰라셨던 분들은 아, 리딩뱅크가 우리나라 은행 중에는 KB랑 신한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소제목에서 나온 거는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더라도 지금 KB와 신한이 리딩뱅크를 계속적으로 서로 서로 1등을 하기 위해서 앞다투고 있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게 되겠네 라는 걸 유추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은행 메타버스 플랫폼은요, 여기 안에 나와 있다시피 은행권 최초 자체 플랫폼 솔 안에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 그리고 ICT 업체와 협업, 지금 17억에 투자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은행원과 금융상담, 은행원과의 금융상담, 게임하듯이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한다. 뭐 그 다음에 비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한번 기사 내용 천천히 읽어볼게요. 메타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한 가운데 그럼 뭐예요? 현재 지금 금융권에서 메타버스가 키워드구나. 근데 지금 금융권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는 전 산업의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상황인 가운데 리딩뱅크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다른 행보를 선보인대요. 그럼 뭐예요? 산업의 방향성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인 산업의 이슈죠. 그런데 거기에서 KB와 신한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별로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자체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면 국민은행은 아직 메타버스는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장성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시각인 거예요. 메타버스가 단편적인 경험 공간을 넘어서 비대면 채널의 대세가 될지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는 거예요. 신한은 직접 뛰어든 거고 국민은행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해버렸대요. 본연의 은행 업무를 메타버스로 하려면 외부 플랫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서 신한은행이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조금 더 읽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먼저 선두적으로 진행하는 은행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약 17억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신한은행은 타은행보다 먼저 약간 도전하고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그런 굉장히 발빠른 은행이에요. 뭐 배달 플랫폼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흐름을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신한 소울 안에 자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러분들 지금 신한은행을 준비하면서 소울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지금부터 알아가야 되겠죠? 신한은행 소울은 뭐예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죠. 요거를 깔아보세요, 꼭. 자, 이를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경험이 있는 ICT 업체와 협업을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뭐냐? 가상 세계에 현실 세계를 덧입힌 것이다. 왜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의 대면 활동을 대신할 공간으로 주목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건데, 뭐 내가 집에 있지만 서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광주야. 그런데 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며 강남의 그 사무실 공간에 똑같이 출근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가상현실보다 한층 진화한 개념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고 비대면 활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심도가 사람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은행들은 빅테크나 통신사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미팅, 회의 연수 등 내부 행사를 진행하는 정도로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신한은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까지 직접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 안에 하나의 단독적인 은행 영업점을 꾸리듯이 이러한 편의들을 고객들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한은행 측에서는 메타버스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는 거죠. 자, 플랫폼이 가동되면 메타버스에서 실제 은행원을 만나 금융 상담을 받고
게임처럼 투자 시뮬레이션을 돌려 자산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대요. 이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만 된다면, 그쵸? 은행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내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에 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된다면 굉장히 저는 좋은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이색적인 비금융 서비스도 한대요. 누구 대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MZ세대 대상으로. 왜? 고객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플랫폼 사업까지 확장하고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또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으로 뭔가를 갖고 올 수 있는 유인책이 이러한 플랫폼 사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신한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야구장, 대학 캠퍼스를 구현한대요. 야구장에서는 야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응원과 팬미팅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으로 다 이제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신한은행 쪽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 나중에 추가 연계되는 것도 다 신한은행 쪽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캠퍼스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반면 또 다른 리딩뱅크 KB국민은행은 메타버스의 가치를 지금 실험 중이래요. 현 시장에서 자체 플랫폼 구축에 대해선 회의죠. 그러니까 이게 신한은행과의 방향성이 다른 거죠. 외부 플랫폼에 필요한 서비스를 얹히는 편이 낫다고 본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트렌드를 놓치지는 않으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한은행과 다르다. 양대 은행의 다른 판단을 한 것처럼 은행권에서는 메타버스를 보는 시각이 둘로 나뉜대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이게 은행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각 은행. 이게 여러분 기업 분석이고요. 이게 경쟁사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메타버스에 대한 경험을 늘려가고 있지만 투자 가치, 그러니까 돈을 아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 17억을 냈잖아요. 과연 그걸 그렇게 내야 될까라는 그 생각들이 다른 은행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근데 하나은행은 전담 조직을 꾸렸고 우리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메타버스 연합에 참여하는 식으로 아무튼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막 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지금 발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시장에서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맛보기식으로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핵심 은행 업무를 메타버스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AI 등 그동안의 기술이 메타버스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어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메타버스는 재미를 선사하는 마케팅 플랫폼 정도로 그냥 보인다. 최근에 금융당국이 실태 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은행법이 복잡한 데다 금융상품 판매 등을 위해서 해소해 나갈 부분이 있을 텐데 금융 소비자가 불편 없이 상용할 플랫폼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방향성이야, 방향성. 앞으로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라는 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 모든 은행들이 지금 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이 리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은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지 안 할지는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신한은행 측은 그 앞으로의 가치를 보고 아예 자체 플랫폼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 은행들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이슈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신한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내가 은행원이 된다면 나는 어떠한 면을 갖고 고객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마케팅하고 세일즈하겠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기사는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편에서부터 계속 2편, 3편에서부터 이슈를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들이 공부한 흔적 댓글까지 남겨주세요.